네, 일단 이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대련의 김범식 대표 변호사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원래 11시 약속이었잖아요. 11시 약속이었는데 제가 한 7분 정도 늦었습니다. 7분 정도 늦은 이유는 뭐냐면 그 7분 동안에 사건이 얼만큼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7분 정도로 늦었습니다. 사건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살해가 일어나고 모든 사건이 정리되기까지 걸렸던 시간이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기다리셨던 딱 그 7분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7분 안에 많은 생명들이 다쳤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좀 이따가 다른 얘기들도 더 많이 설명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어떤 말씀을 먼저 드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은 굉장히 악랄한 그리고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할 텐데 범죄자가 마지막에 뛰어나서 투신 자살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이제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은 투신 자살이 아니라 도망가기 위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도망가기 직전에 당장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살려둔다라는 말을 한 것 자체도 사실은 다음 범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 당시에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뛰어내리려고 하는 정황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당시 현장에 살아남았던 한 명의 이제 생존자가 그렇게 진술을 해 주었습니다. 당장에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방향이 이제 뒤로 떨어졌다. 이제 자살하는 것처럼 떨어졌다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얘기들만 듣고 안에 있는 내부적인 정황이나 목격자의 증언에 대해서 조금 더 귀 기울였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일찍 마무리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뭐 공소권 없음으로 어차피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날 당시 있었던 제가 맡고 있는 그 사건 하나이지만 그날 당시에 똑같이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청법에 대한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달에도 똑같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뛰어내려서 죽지 않고 만약에 그 거리를 활보했다고 하면은 아마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어떤 폭행이나 살해 시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경찰과 이제 우리나라와 그리고 보호관찰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바로잡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방향에 맞게끔 나아가는 어떤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 법무법인 대련과 저희 유가족분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애초에 사건이 있었고 원래 그날 당시에 사건이 저희가 일어난 시간은 4시부터 5시 그 언저리이지만 이 표라는 사람은 사건 당일날 12시에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계류가 되었다가 풀려난 상황이었었고 그 당시에 피해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가족분들과 같이 분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하고 피해자 가족을 분류를 시킬 정도의 어떤 정도라고 하고 그리고 당시에 전과가 있던 사람이었었고 보호관찰 중이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충분히 와서 당시 상황을 확인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론 보호관찰관 쪽에서는 그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와가지고 사건을 확인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당일날 와서 그 사람의 상황을 살폈다고 하면은 그 추후 범죄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럼 금액을 얼마나 청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제가 오히려 되려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금액을 얼마를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소장은 모두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액만 공란으로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아무 죄 없는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강목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면서 어떠한 데에서도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기정사실처럼 되기 시작하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피해자들은 오히려 해명을 하기 시작해야 됐어야만 합니다. 원래는 같았으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를 어떻게 애도를 해야 되냐라는 어떤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위로는커녕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강목치기가 아니냐. 어떻게 애들이 그렇게 강목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타기 시작하면서 여론도 그렇고 댓글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2차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여기 계신 유가족분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다져주셔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싸우는 변호사로서 제대로 된 어떤 보상과 그리고 제대로 된 체계 보충과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런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금 더 열심히 국가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는 절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고 저희는 2차 가해만 받고 있는 상황에 경찰이나 언론이나 아무 사과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저희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잃은 이 슬픔은 그 누구도 어떻게 표현을 할지 진짜 어렵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슬프고 저희는 일상생활 자체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일매일 저희 아이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큰 슬픔에 큰 고통에 2차 가해 피해를 지금 겪으면서 너무 힘든 상황에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저희들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고 하며 더 2차 가해가 발생할 거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언론과 접촉해서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밝히는 게 더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왜 그 당시에 언론과 접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방송이랑 언론이랑 접촉하면서 의 오전 일을 찾아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브리핑 하시는 계장님께서 이건 살인 말고 그 어떤 것도 없다 분명히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남자친구 여서 죽었다고 저희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랑 기자님들이랑 알아보니까 저희 아이는 그냥 자살 소동에 희생된 그냥 를 모르는 그냥 아이였을 뿐이고, 그 전날과 그날 당일 인스타 스토리 이런 데 올린 거 보면 누구나 죽이고 나는 오늘 죽을 것이다 분명히 글을 올렸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존재도 모르는 저희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과 접촉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경찰이 솔직하게 저희한테 말해주지 못한 이유를 계속 다른 2차 가해자 때문에 그렇다 하시는데, 저는 저희 아이가 제일 불쌍하고 저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해나갈 생각입니다. 창원 모텔 살인사건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 청구 소송 유족 대표 호소문. 저는 자식을 먼저 잃은 아이의 엄마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저희 아이가 죽은 날 오열하며 쓰러지고 있을 때 옆에 계신 수사관님은 우리 아이는 100% 피해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지금은 사건이라 아무 말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지요. 수사 중이니 집에서 기다리라 하셨지요. 그저 기다려서 아이를 살릴 수 있고 떠난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모든 뉴스와 SNS, 온라인 공간에서 이미 강목치기, 조건 만남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호소에도 경찰은 그저 저희에게 댓글 보지 마세요 라고 하시면서 계속 수사 중이니 그냥 기다려 달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장례식에 찾아오신 동부경찰서장님도 최선을 다해 2차 가해를 막아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막아주셨습니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피해에 대한 분노와 통탄을 수사기관에 그저 감정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창원 시민이자 아이를 억울하게 보낸 부모로서 마땅히 물어야 할 곳에 물어본 것밖에 없습니다. 왜 묵인하셨나요? 왜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 계획이 없다고 하셨나요? 한 달이 지나 사건이 방송에 나오고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불에 타는 고통에도 이성을 가지고 맥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법무부와 경찰은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송 프로그램은 그냥 왜 소비성으로만 다루려 하십니까? 다른 이해기관의 비판과 질타가 무서우십니까? 귀찮으십니까? 유족 대표로서 오늘 이 기자회견에 오기까지 이 글을 쓰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조차 우리 가족과 죽은 제 아이에게는 2차, 3차, 수천 번의 추가 가해와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기자님, 수사관님, 법무부 담당자님,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표 씨는 살인자입니다. 우리 아이의 친구는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텔 들어가기 2분 전에도 그저 친구를 살리고 구하겠다고 표 씨의 이름을 물어봤던,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선한 마음 하나로 들어갔던 우리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표 씨는 살인자이기 전에 보호관찰 관리 대상자였으며 초범이 아닌 전과자였습니다. 충분히 경찰과 법무부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지키라고 있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표 씨는 5년 전에도 14살 꽃같은 아이의 인생을 성범죄로 짓밟아 놓았고
재범률조차 전자발찌 착용 적용 구간이었고 성적 이상이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고도 경찰과 법무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보호관찰만으로 충분하다고 결정을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전자발찌 착용을 기각했으면 보호관찰을 하셨어야죠. 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시는 것입니까? 표시의 등록 주소지는 찾아가 보셨나요? 가짜 주소지 담당 서부경찰서에서도 관리되지 않고 표시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 동네 성범죄 알림이에만 올려놓으면 누가 봅니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성범죄 알림이조차 못 믿는 시대가 왔습니다. 필요할 때 불러서 관리하시며 보호관찰 주소는 왜 받으셨나요?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관찰하셨나요?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경찰, 법무부 그리고 그 사이 수많은 제도와 시스템, 관계사법 국가기관에 묻습니다. 막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왜 하필 우리 아이가 죽었을까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저 아이처럼 내 아이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 때입니다. 엄마 아빠도 없는 차디찬 화장실에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며 우리 아이는 죽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합니다. 매일 제사를 드러내고 싶을 만큼의 부모인 우리는 지옥을 걷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나요?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었는지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경찰, 법무부, 보호관찰관, 수사기관, 임의동행, 시스템 위작동 이런 것들은 저희에게 전부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피하지 말아주세요. 도망치지 말아주세요. 아이는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게 묻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왜 지금까지 면피하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뼈와 살이 찍히는 고통을 책임 면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저희는 끝까지 제 아이를 지킬 것입니다. 오늘 꼭 바로잡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투신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라는 사람이 과연 투신해서 사망했는지에 대해서 되게 건장한 성인 남성이었었고 거기 떨어져서 죽은 위치가 당장에 8.3m밖에 되지 않습니다. 8.3m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파트 3층 높이도 채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뛰어내려서 죽을 것 같으면 난간에다가 다리를 놓고 머리부터 떨어지는 행동을 한다거나라는 어떤 그런 조치들을 했어야 되는데 떨어진 낙하 지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뛰어서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떨어져서 죽었고 그리고 당시에 자세를 취했던 것도 그냥 떨어지려고 문턱에 걸터 앉아서 뒤로 넘어가거나 한 행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뛰어서 넘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신해서 자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경찰들이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급하게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악랄한 범죄자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일날 이제 여기 피해자들이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전에 있었던 하나의 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거기서 이 라는 사람이 협박할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서 당신이 이제 12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잡혀 있다가 나오고 나서 이제 내연녀와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나니까 자기가 화풀이할 때 생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만만했던 게 최근에 그런 어떤 일이 있었던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너에 대해서 내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고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협박을 하고 어떻게 해코지를 할 거기 때문에 당장 와라 라고 얘기를 해서 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 가는 와중에 이제 자신의 이제 연인이었던 친구에게 내가 여기에 가게 되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연락을 할 테니까 날 좀 구하러 와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어린 친구가 시험 끝난 당일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지켜보겠다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곳을 찾아가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뭔가 힘을 빌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다 연락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이제 상황을 좀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칼을 든 상태였었기 때문에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핸드폰도 다 뺏어서 이제 연락을 못하게 취한 상황이었었고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이제 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악랄한 범죄자였습니다. 제가 변호사님의 의견에 조금 더 뒷받침을 하자면 그날 사건 당일날 이제 뛰어내리기 직전에 그 생존자 여자아이에게 담배와 라이터와 자기 휴대폰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자살을 할 거면 굳이 담배 라이터까지는 챙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잡혀서 12시 15분에 이제 지구대에서 풀려났는데 모텔은 2시 35분에 잡았습니다. 거기 걸어서 가면 10분, 20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지구대에서 나오자마자 모텔을 바로 잡았고 주인한테 3층을 굳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모텔을 잡고 43분에 가서 마트에 가서 칼을 사고 칼, 가위, 도라이버, 망치, 소주, 맥주를 사고 45분에 다시 모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 집착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분한 것은 물론 오전에 있었던 일을 저희한테 말 안 하고 계속 마지막까지 저희가 밝혀지기 직전까지도 형사님들은 모른 척하고 물어보면 2차 가해가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해 줄 게 없다고 저희가 알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은 그 당일 2시간에 풀려나기 이전에도 보호관찰 기간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신고 내용이 있다고 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석방이 되고 감옥에서 나오고 우리 아기를 죽이는 그 사이에도 그 많은 신고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아이를 2시간 만에 풀어줘서 죽게 만들었는지 왜 법무부에 연락 안 한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화가 나지만 아니 이렇게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을 잡아둘 명목이 없다는 말로 2시간 만에 풀어줬는지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에 국가의 어떤 과실들을 국가가 충분히 관리했어야 되는 범죄자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고 중과실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중과실에 대한 정의인데 사실 국가가 이 범죄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주체가 당당하는 기관이 법무부의 어떤 보호관찰제도이건 아니면 경찰의 어떤 당일의 사건에 대한 조치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 원으로 잡겠습니다. 5억 원으로 잡아서 청구할 예정이고 대한민국으로 한 5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오늘 소장이 접수될 예정입니다.